대규모 전화금융 사기는 해외 사기 조직이 벌이는 경우가 많아 완전히 뿌리 뽑기가 쉽지 않은데요. 이런 조직적인 범죄에 가담해 수천만 원씩을 받고 중국 현지에서 돈 세탁을 도운 한국인 청년들이 경찰의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김왕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의 한 오피스텔, 경찰들이 한 남성을 둘러싸고 체포영장 집행을 고지합니다. 그래서 서귀포 경찰서에서 왔어요. 지금 체포영장에 체포하는 거고요. 이 남성은 중국 사기 조직이 벌인 수백억 원대 사기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지난 2월부터 6개월 동안 중국 현지에서 다른 한국인들과 함께 300억 원대 사기 범죄에 가담해 자금 세탁을 맡은 겁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한국 계좌로 한국인 피해자들이 돈을 보내면 가상화폐를 산 뒤 중국 사기 조직이 지정한 해외 계좌로 다시 송금했습니다. 100억 원 규모의 범죄 자금을 세탁하면 5천만 원 정도의 수수료를 받아 챙겼습니다. 중국 사기 조직은 우리 국민들을 상대로 여성인 척 속여 사기를 벌이는 이른바 로맨스 스캠 등을 저질렀는데 돈을 받기 편한 우리나라 은행 계좌를 이용했습니다. 서귀포 경찰서는 사기와 범죄 수익 은닉 등의 혐의로 국내 총책인 20대 남성 등 6명을 구속하고 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피의자들은 20, 30대 청년으로 대부분 제주 출신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기관의 조사에 대비하여 지역 사기를 당해 범행에 가담한 것이라는 허위 알리바이까지 미리 준비하였습니다. 경찰은 피의자들을 상대로 여죄와 범죄 수익을 추적하는 한편 중국 사기 조직을 수사하기 위해 인터폴과 중국 공안 당국의 수사 공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서귀포 앞바다는 세계적으로도 희귀한 산호군락이 자라면서 신비한 수중 경관을 볼 수 있어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인데요. 최근 산호에 달라붙어 사는 기생생물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바닷속 산호들이 떼죽음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조인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의 남쪽 푸른 바다 위에 떠 있는 큼직한 돌섬. 천연보호구역인 서귀포 문섬 앞바다는 스쿠버 다이빙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높은 곳입니다. 바닷속으로 40m를 내려가자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화려한 연산호 군락이 나타납니다. 마치 소나무처럼 우아하게 가지를 늘어뜨린 산호인 해송이 눈에 띕니다. 그런데 곳곳에서 가지가 누렇고 앙상하게 변해버린 해송들이 나타납니다. 해송의 가지를 뒤덮은 누런 생물의 정체는 다목말미잘. 밤송이처럼 생긴 또 다른 생물인 이끼벌레도 여기저기 붙어 있습니다. 이처럼 산호에 붙어 사는 기생생물들은 최근 들어 부쩍 늘어났다는 게 스쿠버 다이버들의 이야기입니다. 재작년 비해서는 올해가 훨씬 더 많아요. 그 날씨 때문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수온이 좀 올라오다 보니까 안 보이던 것들이 조금씩 더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문섬 앞바다에서 방금 전에 건져 올린 유해 생물들입니다. 이 같은 생물들이 산호와 해송에 달라붙어 말라 죽게 하는 것입니다. 산호가 기생생물에 덮여버리면 먹이를 제대로 먹지 못하고 호흡도 할 수 없게 되는데 이미 집단 폐사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개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완전히 다 100% 덮었을 경우 이제 살아날 가능성이 없어서 장기적으로 보자면 어린 개체가 성장을 못하기 때문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주도는 2021년과 22년 스쿠버 다이버들을 투입해 산호에서 기생 생물을 떼어내는 제거 작업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기생 생물이 워낙 빠르게 확산돼 제거 작업의 효과가 적은 데다 생태계를 교란시킨다는 논란도 일면서 중단됐습니다. 뚜렷한 대책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기후변화는 빠르게 진행되면서 서귀포 앞바다의 명물인 산호는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제주 지역 공유지 문제에 대안을 찾는 기획뉴스 네 번째 순서입니다.
이탈리아는 공유지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근 과감한 정책을 도입했다고 하는데 관광용 침대 개수의 상한선을 정하는 숙박시설 총량제를 시행해 환경도 지키고 지역 경제도 살리고 있다고 합니다. 송원일, 김현명 기자입니다. 이탈리아 북부 알프스 산맥 지역. 빼어난 경관 때문에 찾아오는 관광객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호텔과 리조트가 무분별하게 늘었습니다. 결국 환경오염과 교통 혼잡, 주거용 부동산 가격 상승이 심각해졌습니다. 현재 제주의 모습과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대책이 숙박시설 총량제입니다. 볼차노 자치주 의회는 2022년 7월 공간과 경관법을 개정하고 관광용 침대 개수의 상한선을 정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직전인 2019년을 기준으로 전체 숙박시설의 관광용 침대 개수를 조사해 23만 9,088개의 상한선을 확정하고 지역별로 침대 개수를 할당했습니다. 그리고 기존 업체가 폐업하는 경우에만 줄어든 침대 숫자만큼 새로운 숙박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제한했습니다. 그러나 농민들이 운영하는 농가 숙소는 예외를 뒀습니다. 대규모 개발을 억제하는 대신 주민들이 운영하는 소규모 숙박시설을 활성화하기 위한 선택입니다. C'è un'eccezione soltanto per l'agriturismo, perché noi ci siamo battuti per questo. Noi abbiamo bisogno dell'agriturismo per la sopravvivenza dell'agricoltura. 숙박시설 총량제는 공유지를 지키고 지역 경제의 자립을 도와 공유지의 희극을 실현하려는 과감한 시도입니다. Questo incremento di ricavi ha poi anche portato al fatto che le aziende agricole continuano ad esistere. Questo è il fatto positivo o più positivo. 환경을 지키기 위해 수용 가능한 범위 안에서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숙박시설 총량제. 당장의 관광 수입을 극대화하기보다는 지속 가능한 관광 산업을 구현하겠다는 고민의 결과물입니다. 그동안 대규모 숙박시설 공급에 집중해왔던 제주 관광 정책의 변화가 필요한 것은 아닌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탈리아 알페디시우시에서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 제주도가 정부의 지역주도형 인공지능 대전환 공모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이번 사업은 지역 주력 산업과 인공지능을 연계해 기반 시설을 구축하고 인재 양성 등을 통해 인공지능 전환을 추진하게 되며 내년까지 국비 140억 원과 지방비 70억 원 등 233억 원이 투입됩니다. 공모에는 제주와 전남, 경남 등 5개 지역이 선정됐으며 제주는 인공지능과 바이오 기업 20곳 발굴과 전문 인재 500명 이상 양성 등 3대 목표를 추진합니다. 정부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가운데 전라남도 지역에서는 제주도와 육지를 잇는 철도 노선에 진도군도 검토해달라는 요구가 나왔습니다. 해남 완도를 경유하는 기존 노선과 함께 진도군을 거치는 노선을 비교해 선택해달라는 겁니다. 목포 MBC 박종호 기자입니다.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꼭 반영하라. 진도군민 300여 명이 육지와 제주를 잇는 철도망 구축 계획에 진도군도 포함해달라며 집결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수립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전라남도는 27조 원을 투입해 목포에서 영암과 해남, 완도를 거쳐 제주도로 해저터널을 연결하는 노선을 제안한 상황입니다. 진도군은 여기에 목포에서 진도를 거쳐 제주로 가는 노선도 함께 검토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계속 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5차도 또 신청을 한 겁니다. 그럼 거기서 신청을 했으면 진도 신청할 자격이 있으니까 같이 신청을 하고 평가를 받아야 될 것 같지 않겠습니까? 기회는 균등하게 달라. 진도군은 기존의 해남과 완도를 거치는 노선보다 진도를 거치는 노선이 10km 이상 짧고 비용도 훨씬 절감된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호남 고속철 진도 연장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정부가 균등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겁니다. 진도항으로 오는 것이나 완도로 가는 것을 봤을 때 우리가 거리가 12km가 짧습니다. 예산이 약 7천억 정도 절감이 됩니다. 그럼 국가도 거리 짧고 예산 절감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호남 제주 고속철도는 지난 2007년 전라남도와 제주도가 대정부 공동 건의문을 채택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영암과 해남, 완도 등 3개 지자체는 20년 가까이 공들인 고속철도 노선 계획이 아리백 산단이나 데이터 센터 유치 등과 맞물려 지역 동반 성장 효과가 크다며 설득 논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와 지자체들이 정부에 지속적으로 반영을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 계획에 담기지 않은 만큼 정부의 최종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10월에) 접어들면서 가을빛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제주의 아침은 선선하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제주에는 모레까지 비 소식이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낮부터 빗방울이 떨어지다가 늦은 밤부터 산지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는데요. 예상 강수량 보시면 최대 80mm, 많은 곳에는 120mm까지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또 내일 새벽부터 낮 동안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mm 안팎의 물폭탄이 내리겠는데요. 내일까지는 강한 비바람을 동반한 위험 기상이 나타나면서 항공편 운항에 차질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이용객들은 사전에 운항 정보 꼭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내일부터는 강풍 예보가 있습니다. 특히 산지 지역을 중심으로 초속 25m 안팎의 순간 돌풍이 예상되는데요. 시설물 점검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은 대체로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고 햇볕은 여전히 강하겠습니다. 오늘 자외선 지수 높음 수준까지 오르겠는데요. 햇볕 차단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현재 기온은 북부 20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시작하겠고요. 서부 22도, 산지는 14도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북동부 지역 27도까지 오르겠고 산지 21도, 남부는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도서 지역은 대체로 구름 낀 가운데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고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 최고 2.5m까지 일겠는데요. 내일부터는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물결도 높게 일겠습니다. 해상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밤을 시작으로 모레까지 비가 이어지겠는데요. 다가오는 연휴는 구름 낀 가운데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고 평년 이맘때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형 건강주치 시범사업이 시작되면서 16개 의원에서 건강주치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등록 대상은 65세 이상 12세 이하 도민으로 사는 곳과 상관없이 지정 의원에 방문해 주치의를 등록하면 만성질환관리와 예방접종, 건강교육 등 10개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주치 지정의료기관은 안덕의원과 애월의원, 탑동 365 의원과 제주시 구자읍과 서귀포시 대정읍 등 7개 지역에서 선정된 16개 의원입니다. 화학약품으로 감귤을 착색해 유통하려던 선과장이 자치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농약과 수산화칼륨을 섞은 화학약품을 감귤 600kg에 뿌려 보관하던 서귀포 시내 한 선과장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화학약품으로 감귤을 강제 착색하면 당도가 떨어지고 부패율이 높아져 감귤 이미지를 크게 떨어뜨리기 때문에 제주도는 조례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노지 감귤 수확 등 농번기에 대비해 제주도가 4만 명 규모의 영농 인력을 지원합니다. 제주도는 농업인력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다른 지역 관련 단체 등에서 3만 3천여 명의 인력을 모집하고 공공형 계절 노동자 1만 3천 명 등 4만 6천 명의 인력을 농업 현장 등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올해 시범 추진하는 농촌체험과 일손 돕기를 결합한 제주 탐나는 농케이션 사업도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추석 연휴에 민속놀이 체험 행사가 마련됩니다. 제주 민속자연사박물관은 오는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가족 관람객을 대상으로 굴렁쇠 굴리기와 투어 등의 민속놀이와 비눗방울, 에어바운스 등 어린이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또 어린이 딱지치기와 엄마 팔씨름 대회, 아빠 굴렁쇠 굴리기 대회 등 세대별 경연 프로그램도 마련하는데 모든 프로그램과 주차는 무료입니다. 근무 시간 중에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운 제주지법 부장판사에 대해 시민단체가 파면을 요구했습니다. 공안탄압 저지 제주대책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음주 난동을 벌인 판사 중 한 명은 위법 재판과 변호사 불법 스폰 의혹 당사자라며 적극적인 파면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법원감사위원회는 제주지법 부장판사 3명이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제주지법원장이 엄중히 경고하라고 의결했습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